예.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의 소말릴랜드를 이제 국가로 인정하고 이 수교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군사협력 관계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모로코 간의 군사협력 체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로코하고 이제 2020년경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 외교적으로 상징적으로 맺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관계를 이제 심화시켜 놨죠. 그래서 국방 체계에 대한 첨단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모로코의 이제 국방 전력 사업에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깊숙이 개입해서 이제 전력 증강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방공망, 뭐 전장 정보 정찰 ISR 분야, 그다음에 드론 전술 체계, 그다음에 포병 전력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바라크 MX 방공망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했고 전술 교리도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정찰 위성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트모스 2000이라고 이동식 그 장착형 155mm 자주포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직접 공급해서. 그래서 무기 체계 규모가 이제 한 2억 유로 규모의 무기 체계를 모로코한테 공급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방산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2020년까지 양국의 군사협력 실무협의체 워킹 그룹을 만든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무기 팔고 끝이 아니라 우리 한미동맹과 비슷한 이제 거의 작전권도 공유하고 작전 기획도 같이 짜고 사실상 이스라엘이 짜주는 거죠. 이런 강도로 더 격상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기존의 상징적 외교 정상에서 거의 준동맹, 군사동맹 수준으로 지금 격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로코는 바로 옆에 오른쪽에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알제리하고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데 알제리하고 모로코하고 그 국경도 굉장히 길어요. 한 1000k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두 나라가 아주 그냥 끔찍하게 미워하는 왼수 같은 지간이라고 해요. 이 두 나라, 모로코하고 알제리 왜 이렇게 서로 왼수가 된 겁니까? 감독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1427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냐면 저기 서사하라 지역에 노란색이죠. 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 노란색, 초록색 저 지역에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모로코는 1975년 스페인 식민 통치 종료 후에 저 서사하라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저 지역에 이제 굉장히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모로코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알제리는 저기 서사하라에 위성 국가를 하나 그 대리 세력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폴리사리오 해방전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하고 있고, 이 폴리사리오 해방전선이 뭘 목표로 하냐? 사하라위 아랍민주공화국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극좌 공산계열 해방운동 조직인데, 알제리는 여기를 지원하면서 이제 모로코 영유권을 이제 좀 뺏으려고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고, 그럼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론은 어떤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폴리사리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분리독립 운동을 지지하는.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이스라엘 모로코 외교 정상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이제 완전히 양국의 관계가 완전히 거의 급냉했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도 서사하라 지역에서 미국의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제 폴리사리오와 이제 거의 뭐 적대적으로 저기 모로코랑 붙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충돌 상황이 지금까지 노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로코하고 알제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왼수지간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 둘 중의 국가를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경우에 알제리를 선택하지 않고 굳이 또 이렇게 모로코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폴리사리오 본부가 어디에 있냐? 물론 서사하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알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가 폴리사리오를 마치 약간 이란의 그 하마스 대리 세력 쓰듯이 그 대리 세력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제리와 폴리사리오 분리독립에 직접적으로 군수 지원, 병참 지원하는 나라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적은 당연히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해서 카운터를 내게 되죠. 그래서 IRGC 북아프리카 지부는 폴리사리오에 방공미사일, 드론, 야전 전술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 폴리사리오 분리독립 대리 세력한테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제 군사훈련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위탁교육, 유학을 보내는 거죠. 헤즈볼라한테 유학을 보내서 군사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걸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폴리사리오는 이제 극좌 공산계열 운동이지만 이게 또 누구랑 결합되어 있냐? 감독님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알카이다 아프리카 마그레브 지부 AQIM과 또 연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레드 그린 얼라이언스죠. 레드가 공산주의자라면 그린은 이슬람, 그 AQ 계열 테러리스트랑 또
결탁이 돼 있는 이렇게 공산주의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은 반테러 세력이니까 대테러 세력이니까 거기를 당연히 모로코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 모로코의 그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로코도 유대인하고 아주 깊은 역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서적으로도 맞고 지정학적으로도 모로코를 지지하는 게 맞다라고 이스라엘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서적으로도 맞고. 예. 그렇군요. 그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한 900만 명 중에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의 경우 한 7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 700만 명 중에 약 100만 명 정도가 모로코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100만 명 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100만 명 사는데 이스라엘하고 이 모로코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역사적으로 있는 것이 제일 성전, 솔로몬 성전 이게 이제 그 바벨론에서 무너질 때 이때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 저 지중해를 타고 아프리카 북쪽 가서 모로코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살던 유대인들이 또 한 1400년대 후반쯤에 거기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지브롤타르에 바로 건너가면 모로코니까 그죠. 이 일로 또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로코에 한때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3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맞아. 물론 지금은 한 3천 명밖에 남진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가 그 메샤리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모로코 출신들을 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 가면요 모로코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 그게 모로칸이라고 하는데 그게 모로코 음식을 많이 대접받고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모로코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도 당연히 모로코하고 알제리면 모로코 편을 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지금 모로코하고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군사적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준동하고 있는 이란 대리세력하고 이제 붙어야 되니까 이제 모로코에 뭘 제공하냐? 창과 방패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방패에 해당되는 게 뭐냐? 앞서 언급한 바라크 MX 방공망 시스템이죠. 반경이 150km에서 이제 알제리는 주로 어떤 걸 쓰냐? 이란 무기 있으니까 이란산 드론을 이걸로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제리는 또 러시아에 또 지원을 받아요. 같은 공산 계열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산 전투기에 대한 공군력에 대한 방공망을 또 이스라엘이 제공하고 있고, 이런 방패를 딱 제공하고 있고요. 창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모로코는 방어자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뭘 또 공급받았냐? 공격형 자폭 드론을 또 공급받았어요. 이게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공격 자산도 이제 이스라엘도 받았고, 그냥 이스라엘이 수출하고 끝, 이게 아니라, 현지에 블루버드 에어로라는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 드론 공장을 이제 이스라엘이 지어준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의 자산을 자체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모로코가. 그래서 이제 군수 공급망 경쟁에서 이란과 러시아를 지금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로코가. 왜냐하면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해서 북아프리카의 이제 최대 이제 군사 맹주로 지금 모로코가 격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보면 그 밸런스 오브 파워를 완전히 엎어버린 거죠, 모로코 주도로. 그럼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도 여기에 배팅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로코하고 군사 협력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지중해 패권을 두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연관이 있죠. 지난 뭐 계속 한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중해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터키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은 동지중해 그 동지중해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서지중해를 통과를 해야 되죠. 이제 사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동지중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 지역이 저 네모칸 친 게 저게 바로 이제 서지중해입니다. 저기를 통과하려면 감독이 얘기한 저 지브롤터 해협이 스페인하고 모로코 그 접나는 점 저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지중해에서 발생한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저기를 안정화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수출길 경제 활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로코에다 이제 다양한 군사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경제 활황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핵심인데 이걸 결국은 저 모로코가 제2의 소말릴랜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하고 저기 모로코가 연결이 딱 되는데 저 중간에 알제리아, 리비아,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를 이제 안정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집트는 뭐 약간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오락가락 하고 리비아는 지금 터키가 좀 영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또 한 버려야 되고 알제리아는 적대적이고 거기서 저 모로코가 이제 저기 지브랄 그 대서양하고 만나는 그 기점에 있기 때문에 저기를 이제 장악을 한 거죠. 발음을 잘하세요. 예. 예, 지브랄티. 예.
지브롤터 그래서 모로코를 저기 이제 장악을 한 건데 저기를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모로코 동맹이 동지 중에서 서지 중에는 완전히 장악하는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모로코 바로 옆에 있는 그 알제리가 예전에는 그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식민지였다가 이 프랑스가 식민지를 이제 청산하고 알제리를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알제리는 이 프랑스 영향력 아래 있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이제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알제리에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예, 이제 프랑스가 이제 빠져나갔죠. 식민지였는데 2024년에 빠져나갔는데 그 알제리가 왜 빠져나갔냐 프랑스가. 근데 알제리가 또 막 식민지 배상 청구하고 또 막 몇십 년 동안 이게 못 살고 그러니까 몰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이제 프랑스 모로코가 외교 협력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럼 모로코랑 할래 하니까 또 이제 권력 세력 공백이 생기니까 러시아, 중국이 또 개입을 하죠. 왜냐면 요충지니까. 그 세력 공백을 맡겼는데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고립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영권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를 북대서양 유럽을 정조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토의 남부 전선을 위협하는 그 거점으로 삼고 있어요. 알제리를 통해서. 그래서 폴리사리오에 또 지원을 하고 있죠. 서사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러시아가 알제리를 통해서 폴리사리오를 지원하는 이 구도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거 알제리에 군수병 무기만 수출한 게 아니라 또 얘네들도 자기네끼리 또 사막의 방패훈련이라고 데저트 실드 작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연례 작전으로. 그러면 여기에 러시아가 군수원 물자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알제리 플래시리에다가 중국도 또 이제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밀테리 하드웨어를 공급한다면 이제 중국은 중국식 사이버 감시 공급 자산, 사이버 공작 자산을 갖다가 또 알제리 폴리사리오에다 공급을 하죠. 그게 이제 모로코하고 싸우기 위해서 서사하라를 갖다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면 저기 또 폭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공작을 하기 위해서 초안전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고 2025년 12월에 알제리는 중국의 민간 그 항공 우주 그 회사 디스페이스를 갖다가 유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양국의 우주 항공 산업 강화, 뭐 디지털 시크로드에 갔지만 이게 서사하라 분쟁 유도를 위한 사이버 공작 기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제리는 서방하고 완전 척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서방에 이제 러시아, 중국, 뭐 베네수엘라가 금융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별도의 금융망을 조직하자 해서 이른바 브릭스 개발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알제리가.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의 대체 금융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고 거의 뭐 이거는 뭐 미국의 어떤 영린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배후에 누가 거중 조정을 했냐? 바로 중국의 상하이 코퍼레이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는 북중러 이란의 악의 축, 북아프리카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반대로 모로코는 약간 서구 진영, 서방 진영, 문명 진영,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제 이런 이제 대립점에 있습니다. 이게 매번 느끼는 건데요. 우리 조 기자님이 이렇게 그 국제 정세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결론은 항상 자원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원 전쟁. 그리고 이제 지리의 힘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미국이 체포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베네수엘라하고 알제리아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마두로 체포,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알제리한테도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두로 체포가 그냥 단순히 미국 관점 안에 좁게 해석하면은 뭐 자기 앞마당, 뭐 서방구, monroe 닥트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거 한 방으로 그냥 급소를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중국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하고 알제리하고는 남남 협력이라고 서로 사우스 커넥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폴리사리오 전선 아까 얘기했던 서사라에서 이제 분리독립 운동하는 게 공산 계열이거든요. 마두로도 약간 그 공산주의 계열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폴리사리오 전선의 프런트를 주요 지지자면서 정치적, 외교적 자원과 후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마두로 체포의 후방 효과가 뭐냐면 이제 저유가 시대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61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가 이제 미국이 대신 팔아주니까 회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알제리나 나이지리아 같은 산유국들은 이제 또 재정이 빵꾸나는 거예요.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경제전에서도 이제 확
몰려버린 것이죠. 그러면 알제리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러시아 무기도 못 사고, 뭐 중국 무기도 못 사고, 뭐 이런 형태가 되고 팔리셔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이란이 경제난으로 대리세역 지원이 끊긴 거랑 똑같은 효과를 지금 그대로 중동에서 있는 걸 그대로 여기서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실현이 된 거고 그 핵심 축이 그 혈도가 바로 마두로 그 체포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외교 정책은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알제리보다 굳이 모로코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로코의 어떤 점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서사하라 지역이 이제 그 모로코가 이제 전 세계 이제 매장량 그 특히 인산염의 매장량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원 전쟁이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도 인산염 잘 몰라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농업 비료에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의약품, 금속 가공, 반도체 같은 뭐 이런 거, 세정제 이런 걸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식량 공급망이 좀 타격을 입었죠.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많이 생산하지만 러시아 비료가 또 시장 점유율이 높은가 봐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제재에 걸리니까 이런 농업 비료 공급할 나라가 없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모로코가 하는 것이죠.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리고 모로코가 이제 한 방 해결해 주는 거. 두 번째는 광물 자원이 많아서 광물 자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배터리 산업에 들어가는 그 광물 모로코가 다수 확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히토류? 그 여러 가지 예. 니켈 뭐 이런 등등 뭐. 제가 아는 거는 히토류밖에 없어요. 뭐 히토리도 뭐 다 포함되는 거니까 반도체 필요하고 배터리에도 공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다시 이제 부활시켜야 되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뭐 반도체 이게 다 뭐냐면 결국에 AI 전쟁에 누가 우위를 갖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모로코가 핵심 거점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른바 반중 AI 식량 배터리 공급망 싸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천병이 이제 모로코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금융 투자 허브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감독님께서 쭉 이제 유대계의 역사를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모르겠지만 금융을 잘해요. 아하. 금융을 굉장히 잘해요. 그 유대인의 흔적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금융 투자하고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4.2%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아프리카 하면 못 살고 맨날 뭐 투쟁하는데 모로코는 거의 뭐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이 거기서만 유일하게 그냥 시장 경제도 하고 오면서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이스라엘 피가 지나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족탈부국의 동맹 딱 군사 지원 해주니까 이제 격상이 되는 거죠. 산업 자원도 있고 군사력도 세지고 하니까 핵심 거점이 되고 미국이 우리랑 맺어야 관계를 발전시켜야겠다 해서 지금 무슨 주장이 나오냐면 미국의 이제 아까 이제 이유진 PD가 했듯이 중부군사령부가 중동 북아프리카를 관할한다면 아프리카를 관할하는 또 미군 사령부가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 캄인데 그 본부가 지금 독일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모로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하고 지금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과 모로코를 연결하는 그 중간 매개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맹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답니다. 제가 전 세계 참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으면서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어딜 것 같아요? 모로코? 아니, 스페인, 포르투갈이거든요. 그쪽을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 갔다가 포르투갈에서 지브랄타 해협 건너서 모로코로 그렇게 또 가보고 싶어요. 나는 그 모로코에 대한 환상, 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데 예전에 아주 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그 블랙호크다운이라고 소말리아에서 그 미국의 블랙호크 그 헬리콥터가 이제 추락한 그 사건을 영화한 건데 재밌어요 영화 블랙호크다운 소말리아 얘기인데 그걸 소말리아에서 안 찍고 모로코에서 찍었대요. 네. 오늘 소말리아도 그렇고 모로코도 그렇고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조혜정 기자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서 괜히 연관성이 이렇게 지어지니까 더 이 모로코를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 투어 패키지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럴까요? 예. 예, 같이 갑시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